한순간의 부주의로 소중한 자연을 잃게 만드는 산불. 지금과 같이 고온건조한 봄철이야말로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가 극에 달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서는 화바의 재난을 피하는 예방법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일찍 찾아온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고온건조한 봄철 날씨와 함께 찾아온 불청객도 있죠. 바로 산불 위험입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학적인 예방과 대책들을 살펴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와 그 대비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을 찾았습니다. 재해 상황실의 박사와 연구진들은 1분 1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를 화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이곳에서요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나요? 그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 전국의 상황을 기상과 그 임상 그리고 지형의 어떤 조건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전국의 그 국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그날의 어떤 산불 대응력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 산림 조건과 기상 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산불 위험도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산불 위험 지수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가지로 구분해서 예보하고 있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경계 지역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경계 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미리 산불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포털 검색을 통해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산불 위험 상황이나 산불 발생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실을 찾은 이날도 산불 발생 소식이 접수됐는데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정확한 발화 위치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화 지점을 찾는 것은 산불의 이동 경로 분석과 진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초기,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 가동되는데요.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해서 산불 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칫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숲 인접지의 산불 위험 지도가 개발됐는데요. 숲과 인접한 도시 지역의 산불 위험도를 평가해 놓은 지도라고 합니다. 덕분에 산림 인근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산불 예방과 진화에 첨단 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이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막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소잃고 외양간 굳히기식 대처에 급급했던 지난날의 거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산불 예방 진화 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앞으로의 활용 방안성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은 계속 진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2년에부터
그 산림 지역의 산악 기상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악 기상망을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정밀한 어떤 기상 자료를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의 산불 위험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ICT 기술, 그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모바일 폰으로 저희가 전국에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외에도 현장에 나가서도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산불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므로 인해 가지고 산불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격적인 원인 분석 실험을 위해 산불 연구 종합실험동을 찾았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특히 이것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불씨의 요인이 된 대표적인 사례 2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 발생한 강원도 양양의 산불과 2013년 포항과 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이 2차례 화재 사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바로 소나무가 많은 침엽수림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침엽수림과 산불, 이 2가지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한쪽에는 화렵수,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침엽수를 준비했고요. 동시에 불을 붙여봤는데요. 화렵수는 3분 30초 만에 불이 꺼졌지만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2배나 긴 시간 동안 불길이 지속됐습니다. 이 결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화렵수림보다 침엽수림이 불씨가 잘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이유는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 화렵수는 넓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헐렁하게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침엽수는 입이 가늘고 그다음에 그 작기 때문에 빽빽하게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붙게 되면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침엽수 숲에서는 더 오랫동안 타게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화렵수는 아주 빠르게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이 남지 않게 되고요. 침엽수에서는 천천히 타지만 열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아주 그 잔불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다시 이 불씨가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산불이 번지는 거죠. 평평하고 넓은 잎이 달려있는 화렵수, 그리고 잎이 바늘같이 뾰족한 침엽수는 우리나라의 산림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수종인데요. 하지만 숲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수종은 잣나무와 소나무, 낙엽송 등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거의 대부분. 한 번 불이 났다 하면 잘 꺼지지 않는 위험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허술한 숲관리로 인해 숲의 면적은 줄고 인목 밀도는 높아져서 대형 산불의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사찰이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목을 재정비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내화수림이란 산불로부터 인목이 견딜 수 있게 조성된 숲으로 적절한 밀도 관리와 가지치기를 통해 산불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굴참나무, 동백나무와 같은 내화수종을 식재하는 것도 산불 확산을 막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나무들은 수분이 많아 쉽게 타지 않기 때문에 산불의 방어막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화렵수림을 이용한 산불 방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네, 만약에 숲이 화렵수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화렵수 숲에는 산불이 붙어도 열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 숲 자체만 타게 되고 문화재와 그런 기관 시설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 숲보다는 오히려 화렵수 숲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길이 모두 사그라지고 난 뒤 이때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 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는데요.
침엽수림 쪽은 여전히 220도가 넘는 반면 화렵수는 사람의 체온 정도로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고 남은 제위로 바람이 불자 침엽수 쪽은 다시금 불씨가 살아났는데요. 산불이 꺼진 뒤에도 다시 보는 뒷불 감시와 방지에도 더욱 신경 써야겠죠? 이렇게 뒷불 감시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일단 그 숲이 울창해지면서 탈 것이 많아지면서 한번 불이 붙은 불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렇게 소나무 숲에서는 3일, 4일까지도 이런 불들이 가게 되는데요. 한번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냥 철수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3일 정도는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잔불을 탐지를 해야 되고요. 이 잔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물을 공급을 해서 완벽하게 열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64%,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연평균 4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매년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약 2,000헥타르 산림이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봄철 산불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을 쫓아 산불도 이동한다는 것.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농경 활동이 시작되고 상춘객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 논, 밭두렁을 소각하는 농민이나 산을 찾는 등산객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1년간 발생된 산불 건수의 55%가 봄철에 발생합니다. 산불이 발생되는 원인의 거의 100%가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발생하는데 이게 한번 발생된 산불에 의해서 피해를 본 숲이 다시 정상적인 숲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세기라는 그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러한 사소한 부주의를 조심하시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환경 최악의 재난 산불.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크나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과학적인 기술과 첨단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요.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더해져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무심코 태웠던 담뱃불이 산림을 앗아가고 풍년을 기원하며 태운 논밭에 불이 번져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숲을 다시 가꾸기 위해서는요, 자그마치 반세기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100년 그리고 200년 뒤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서는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요?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의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지식 플러스.